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네.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박진수, 올해로 일어나고도 둘을 더 먹은 늙은이입니다. 평생을 기계 만지는 기술자로 살았지요. 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빡빡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손에서 기름때를 씻어낸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내게 남은 유일한 낙이 있다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 9살 새아이입니다. 아들 내외가 모두 일을 하니 하교 후에는 늘 우리 집으로 오는 아이였지요. 그 아이 재롱 보는 맛에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찬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한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새아가 콜록거리더니 점심때가 지나자 이마에 불덩이가 올랐습니다. 학교에 조퇴를 시켜 집에 데려와 눕히고 물수건을 갈아주는데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냐, 우리 강아지. 어디가 더 아프냐? 병원에 가야 쓰겄다. 아니야. 할아버지, 나 새우버거 먹고 싶어. 녀석은 아플 때면 꼭 그놈의 새우버거를 찾았습니다.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할미.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감기 걸린 새아를 데리고 동네 햄버거 가게에 가서 사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맛이 기억에 남았는지 아이는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의뢰 그 버거를 찾곤 했지요. 아내는 떠났지만 아이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 그 햄버거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알았다. 이 할아비가 당장 가서 사다 주마. 꼼짝 말고 누워있어. 금방 다녀올게. 나는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지갑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픈 아이의 청을 들어줄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요. 쌩쌩 부는 칼바람을 맞으며 동네 상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환한 불빛과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공기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햄버거 가게에서 내 남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끔찍한 오후를 보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나는 그 북적이는 공간 안에서 철저히 투명인간이 되었고 나중에는 좀도둑 취급까지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왔을 때만 해도 저기 저 카운터에 늘 서너 명의 젊은 직원들이 서서 주문을 받았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입구에 낯선 기계 2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화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그림과 글씨들이 정신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무인 주문기, 소위 말하는 키오스크라는 물건이었습니다.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뒤를 따라 들어온 젊은 학생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화면을 몇 번 손가락으로 누르더니 옆에서 드르륵 소리와 함께 나오는 영수증을 뽑아 들고는 휙 자리를 잡더군요. 그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람.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화면에는 매장 식사와 포장이라는 커다란 버튼이 보였습니다. 나는 포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수십 가지의 햄버거 그림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새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새우버거라는 글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 만에야 구석에 있는 작은 새우 그림을 발견하고 겨우 눌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복잡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세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단품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새하는 감자튀김도 좋아하니 세트로 해야겠다 싶어 세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세요. 음료를 선택하세요라는 창이 연달아 떴습니다. 감자튀김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콜라, 사이다, 환타, 주스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새하는 탄산음료를 못 마시니 주스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스 그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요금 500원이라는 글씨가 빨갛게 뜨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글씨는 왜 이리 작은 것이며 선택해야 할 것은 왜 이리도 많은 것인지. 뒤에서는 벌써 서너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급한 시선이 내 등 뒤에 다갑게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정밀 기계도 눈 감고 조립했던 나였는데 고작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두려운 일일 줄이야. 기계는 차갑고 화면은 불친절했으며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계 앞에서 비켜서서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젊은 여자 직원 한 명이 햄버거를 포장하다 말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주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말에 직원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주문은 저기 키오스크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걸 하려는데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내가 기계는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그제야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더군요. 20살이나 되었을까. 짙은 눈 화장을 한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일말의 친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도 못하세요. 라고 나를 타박하는 듯한 뉘앙스였지요. 나는 재차 부탁했습니다. 손녀가 아파서 빨리 사가야 하는데 내가 영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래. 새우버거 세트 하나만 주문해주면 안 될까? 음료는 주스로 바꾸고. 그러자 그 직원은 깊은 한숨을 후 하고 내쉬더니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에 기댄 채 턱짓으로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방침이 그래서요. 주문은 직접 하셔야 해요. 저도 지금 바빠서요. 바쁘다니요. 내가 말을 거는 내내 그녀의 손가락은 핸드폰 화면 위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늙은이보다는 액정 속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등 뒤에 서 있던 젊은 남녀는 뭐야 빨리 좀 하지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아픈 손녀의 얼굴이 아른거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그 차가운 기계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의 싸늘한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무언의 압박 속에서 나는 마치 이 시대에 속하지 못한 낡은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로 주문하고 돈을 건네던 시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시 키오스크 앞에 선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새우버거 세트, 사이드는 감자튀김, 음료는 오렌지 주스로 변경. 하나하나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자 쿠폰이나 할인카드가 있으십니까? 라는 창이 떴습니다. 며칠 전 아들 녀석이 아버지, 이걸로 새아 간식 사주세요라며 줬던 모바일 상품권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이 보내준 바코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곳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이리저리 갖다 대도 기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삑 소리가 나야 하는데 기계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여학생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할아버지, 핸드폰 밝기 좀 키워보세요. 밝기? 그게 뭐냐? 아, 진짜 답답하시네. 그냥 나와보세요. 여학생은 거의 나를 밀치다시피 하고 앞으로 나서더니 내 핸드폰을 휙 낚아채 화면을 몇 번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자 그제야 기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됐네요. 학생은 퉁명스럽게 핸드폰을 내게 돌려주고는 제 친구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경거리로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늙은이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주문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내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번호표를 보니 내 앞에 대기인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햄버거 하나 사기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기진맥진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전광판에 뜨는 번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그 여학생 무리가 제 햄버거를 받아들고 내 앞을 지나가며 또 한 번 기득거렸습니다. 야, 아까 그 할아버지 완전 대박이지 않냐? 그러게 우리 할아버지도 저러시진 않겠다. 완전 민폐야.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숨기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폐.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배 끼치지 않으려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늙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젊은이들에게 민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까 그 불친절했던 여자 직원이 내가 주문한 햄버거 세트가 담긴 종이봉투를 카운터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주문하신 새우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나를 날카롭게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왜 그러냐? 영수증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과 포스기 화면을 몇 번 번갈아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결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요. 뭐라고? 아까 그 기계에서 다 했는데 바코드도 찍고 바코드는 찍혔는데 추가 금액 500원이 결제가 안 됐어요. 주스로 바꾸신 거요.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아까 주스를 선택했을 때 추가 요금 500원이라는 빨간 글씨를 보긴 했지만 바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알아서 계산이 다 되는 줄 알았지.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걸 따로 내야 하는 거였나? 미안하구나.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내면 되겠지. 나는 허허 웃으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다음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추가 금액만 쏙 빼고 결제 안 하고 그냥 가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냥 가려던 사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500원 때문에 내가 사기꾼, 좀도둑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가씨,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내가 고작 이 500원 떼어먹으려고 그랬다는 건가? 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그러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상황이 시끄러워지자 안쪽에서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가게의 점장인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자 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점장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추가 금액 결제 안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걸렸다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나를 잠재적 범죄자 보듯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되죠. 주문하실 때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죠. 일단 500원 마저 결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그들의 말투는 명백히 나를 진상 부리는 늙은이, 얌체 같은 도둑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고작 햄버거 가게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 봉투를 카운터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이보시오, 점장. 그리고 거기 젊은 아가씨.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똑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 72요. 당신들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을게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요. 고작 이 500원 때문에.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 늙었소. 당신들처럼 그 번쩍이는 기계,
손가락으로 휙휙 누르는 거 잘 못하오. 눈도 침침해서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니 마음이 급해서 실수도 했소.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소. 도와달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소? 바쁘다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귀찮다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지 않았소. 내 시선은 젊은 여자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내 기세에 눌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어르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주었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겠소.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는 내 실수를 빌미로 나를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몰아?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서비스라는 거요. 나는 다시 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 햄버거를 왜 사러 온 줄 아시오? 집에서 열이 펄펄 끓는 9살짜리 손녀가 할미랑 먹던 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애원하는 눈빛이 밟혀서 이 추운 날씨에 달려온 거요. 내게는 이 햄버거가 그냥 빵 쪼가리가 아니라 먼저 간 아내와의 추억이고 아픈 손녀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들은 그 마음에 대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 늙은이의 서러운 절규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나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혹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처럼 취급받는 모든 노인들의 한이 서린 외침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게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를 비웃던 학생들도 빈잔을 주던 젊은 부부도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웬 중년 남자가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쥐는 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푸근한 인상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점장과 직원을 지나쳐 내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이 가게의 진짜 사장이었습니다. 마침 가게 재고를 파악하러 잠시 들렀다가 이 모든 상황을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고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 점장, 그리고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가게의 기본이 뭔지 잊었어. 손님이, 특히 어르신이 기계 사용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드리는 게 우리 일이야. 손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손님을 범죄자 취급해. 여기가 경찰서야. 당장 어르신께 무릎 꿇고 사과드리지 못해. 사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가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장과 여직원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내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그들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은 직접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더니 새로 만든 따끈한 새우버거 세트 2개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하나는 감자튀김과 주스, 다른 하나는 치즈 스틱과 콜라가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 이건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아픈 손녀 따님, 이거 먹고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 오실 때는 기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 저나 다른 직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햄버거 봉투와 명함을 내게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서러움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내 등 뒤로 사장이 모든 직원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잊지 마. 저 기계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우리 일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거야.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 들린 햄버거 봉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세아가 작은 방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할아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새우버거 사왔다. 나는 식탁 위에 햄버거를 펼쳐놓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세아는 아픈 것도 잊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손으로 햄버거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오늘 햄버거는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사주셨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게에서 겪었던 그 모욕과 서러움이 아이의 이 한마디에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것이면 되었다. 이 아이의 웃음 하나면 오늘 내가 겪었던 수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스를 컵에 따라주며 행복하게 햄버거를 먹는 손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지요. 어쩌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오늘처럼 무시당하고 서러운 일을 또 겪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게 변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손녀를 위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 그날 그 사장이 내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세아에게 단순히 글자나 셈을 가르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오늘 내가 겪었던 것처럼 차갑지 않도록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의 햄버거는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도 값지고 교훈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